네, 이번에 4.4의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뒷부분을 공부할 건데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Chinese Remainder Theorem. 이걸 우리말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의 풀이.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시작하죠.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는 AX는 B 모듈로 N 이러한 1차 방정식이 하나 있을 때 어떻게 푸느냐, 언제 답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공부했는데요. 여기에서는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즉 연립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가정은 여기 있는 N1, N2, NR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소예요. 이 말은 I와 J를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오면 NI와 NJ 어떤 쌍들도 다 서로 소.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relatively prime in pairs. 어떤 쌍을 가지고 오더라도 서로 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 A1과 N1의 GCD가 B1을 나누고 A2와 N2의 GCD가 B2도 다 나눠서, 즉 AK와 NK의 최대 공약수를 DK라고 할 때 DK가 BK를 모두 다 나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가 존재하고 요것도 해가 존재하고 요것도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을 이렇게 세로로 써보면요.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의 해가 뭐 이만큼 존재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개가 있고요. 두 번째도 이만큼 존재한다고 할게요. 지금 모듈로는 다 다르죠. N1, N2. 마지막도 이만큼 답이 존재하고 모듈로 N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모두 다 만족하는 답은 해가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요걸 선택하고 요걸 선택하고 요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마지막에 뭐 이걸 선택하고. 왜냐하면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이것을 다 만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러한 퀘스천을 푸는 것으로 문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 개수가 없다고 하고요. x는 C1 모듈로 N1, 그리고 x는 C2 모듈로 N2, 그리고 x는 CR 하고 모듈로 NR이고요. 여기 N1, N2, NR은 앞서 설명한 relatively prime in pairs라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 해결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방정식을 모두 다 만족하는 이 x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사실은 2개짜리는 어떻게든 풀 수는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죠. x는 2 모듈로 3이고요. x는 3 모듈로 5예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정식으로부터 x는 어떤 형태냐면요. x는 2 더하기 3k이죠. 왜냐하면 x에서 2를 뺀 것이 3의 배수니까 x는 2 더하기 3k예요. 그 다음에 x는 모듈로 5로 3이면 3 더하기 5m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x는 이 형태도 되고 이 형태도 되고, 여기 k하고 m은 적당한 정수입니다. 이게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2를 이쪽으로 넘기고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k는 3분의 5m 더하기 1이 되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m도 정수이고 k도 정수예요. 그래서 k가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한 m에 대해서 이게 정수가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m 대신에 예를 들어서 0을 대입하면 3분의 1이고요. 그런데 1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m이 1이면 k가 2가 돼요. m 대신에 2를 넣으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은 하나는 찾았습니다. m이 1이고 k가 2니까요.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해보면 k가 2, m이 1. 네, 답을 해보면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지금 아마 2개짜리는 이렇게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이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3, 4 이렇게 큰 것에 대해서는 이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풀이법을 지금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마 역사책을 찾아보면 아마 중국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발전한 것 같습니다. 300년쯤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숫자를 우리가 모르는데 3개씩 세면 우리가 이제 2개가 남고, 5개씩 세면 3개가 남고, 7개씩 세면 2개가 남는다. 그러면 이거는 몇 개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컨그런트를 이용을 해서 써보면 3개씩 세서 2개가 남는다는 거는 모듈로 3로
x는 2와 컨그런트하다. 그 다음에 5개씩 세니까 모듈로 5로 3개가 남으니까 x는 3과 컨그런트하다. 그 다음에 7개씩 세니까 모듈로 7으로 x는 2개가 남는다. 이러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과 똑같아지거든요. 그럼 이런 3개의 연립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겠는가? 존재하면 어떻게 찾겠는가? 존재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가? 네,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고요. 이걸 이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섹션의 중심인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 뒤로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orem 4.8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N1, N2, NR 이건 이제 모듈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거는 앞서 공부했던 relatively prime in pairs. 그러니까 서로 어떤 쌍을 가지고 오더라도 서로 소라는 뜻이죠. 이때 x는 A1 모듈로 N1, x는 A2 모듈로 N2, x는 AR 모듈로 NR은 simultaneous solution이라는 것은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1, A2, AR은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조건은 N1, N2, NR이 relatively prime in pairs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가 얼마나 많으냐면 유니크한데 그 주머니 개수가 이걸 다 곱한 것에서 굉장히 주머니가 많겠죠. 거기에서 답이 유니크하다 이제 그 뜻입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던 걸 여기에 적용시켜 보자면 x는 2 모듈로 3, x는 3 모듈로 5, x는 2 모듈로 7이면요. 이 3과 5와 7이 relatively prime in pairs예요. 이유는 3과 5도 서로 소고 5와 7도 서로 소고 3과 7도 서로 소이기 때문에 어떤 쌍을 가지고 오더라도 서로 소잖아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 연립 방정식은 해를 갖는데요. 심지어는 어디에서 유니크하냐면 모듈로 3, 5, 7 다 곱하면 105입니다. 그래서 모듈로 105로 유니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니크 솔루션을 어떻게 찾느냐? 지금 여기 정리에는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찾느냐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이 Chinese Remainder Theorem, 그걸 CRT라고 쓸 텐데 이 Chinese Remainder Theorem에 이제 증명을 해볼 텐데 이 증명 안에 이 답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증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증명은 총 3단계로 할 건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답이 될 후보 x바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에 앞서서 먼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스텝 1에 있는 기호를 모두 다 기억해야 돼요. 먼저 문제에 있는 N1, N2, NR 이 모듈로 뒤에 있는 이 수들을 모두 다 곱한 값을 n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n을 k번째 nk로 나눈 값 N1, N2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기호는 nk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1, n2, nk-1 건너뛰고 nk 더하기 1, 그 다음에 nr 이렇게 해서 총 r-1개의 숫자의 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nk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n을 nk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조건이 이 ni와 nj들은 서로 relatively prime in pairs 그러니까 어떤 두 쌍을 고르더라도 최대 공약수가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K라는 값을 하나 먼저 고정을 해보면요. NK는 K가 아닌 J들에 대해서 전부 다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그래서 NK는 N1하고도 1이고 NK는 N2하고도 1이고 쭉 해서 이제 K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여기가 최대 공약수가 1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곱한 것이 대문자 nk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자 nk와 대문자 nk는 역시 최대 공약수가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문자 nkx는 1과 컨그런트한데 모듈로 nk예요. 그런데 방금 여기 있는 이 대문자 nk와 여기 있는 소문자 nk가 서로 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Theorem 4.7에 의해서 여기 있는 대문자 nk와 여기 있는 소문자 nk의 최대 공약수가 요 2를 나누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항상 이것의 최대 공약수만큼의 솔루션을 갖는데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소문자 nk와 대문자 nk의 관계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솔루션을 우리가 xk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xk를 여기다 대입하면
대문자 nk 곱하기 xk는 모듈로 소문자 nk로 1과 컨그루언트하다. 이 관계식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답의 후보 x바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x바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a1, 이 a1은 어디 있던 숫자냐면 여기 방정식에 여기에 있는 숫자예요. a1과 n1은 어디에 있는 숫자냐면 대문자 n1은 여기에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x1은 어디에 있는 숫자냐면 방금 우리가 만든 이 x1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 숫자를 다 곱하고 마찬가지로 a2 대문자 n2 x2를 다 곱하고 ar 대문자 nr xr을 다 곱한 다음에 더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x바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제 다 증명해 보면 우리가 찾으려는 이 방정식의 공통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텝 1에서는요. 이 x바를 어떻게 컨스트럭트 했느냐, 제일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기호들은 다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 번 연습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든 이 x바가 진짜 솔루션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방정식은 x는 a1 모듈로 n1, x는 a2 모듈로 n2니까요. 이 x 대신에 이 x바를 대입하면 답이 된다. 즉 x바는 모듈로 nk로 ak와 컨그루언트하다. 이 식을 보이면 바로 이 x바가 우리가 찾는 답 중에 일단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과 여기 r입니다. r 사이에 k를 하나 고정했을 때 이 x바가 모듈로 nk로 ak와 컨그루언트하다. 이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i가 k가 만약 아니면요. nk라는 것은 대문자 ni를 나눌 거예요. 이유는 대문자 ni는 n1, n2 해서 i번째만 없고 r까지 곱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k와 i가 다르기 때문에 nk는 이들 중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nk는 이 대문자 ni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ni는 모듈로 nk로 0과 컨그루언트 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 중에서 사실은 모듈로 nk로 해버리면 i가 k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없어지니까 k번째 딱 하나만 남아서 x바는 ak 곱하기 대문자 nk 곱하기 xk와 모듈로 nk에서 컨그루언트 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이 xk가 뭘 만족하느냐면 우리가 앞서서 nk 곱하기 xk가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듈로 소문자 nk로 대문자 nk 곱하기 xk는 1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1과 컨그루언트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지니까요. x바라는 것은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 값이 1과 컨그루언트하다. 그래서 x바는 ak와 모듈로 nk에서 컨그루언트하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식이 나왔어요. 따라서 1단계에서 이렇게 컨스트럭트한 이 x바가 진짜 답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았으니까 증명이 끝난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 단계 더 남았어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듈러 n1, n2, nr 이 곱에 대해서 답이 유니크하다. 네,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 찾은 이 x바가 사실은 모듈러 이 값에 대해서 유니크한 솔루션을 우리가 하나 찾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듈러 이 값에 대해서는 답이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증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유니크니스를 우리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니크니스를 위해서는 항상 뭐 x바와 y바가 두 개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마지막에 이 모듈로 n1, n2, nr에 대해서는 이 값과 이 값이 컨그루언트하다라는 것을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개가 뭐 어떤 형태이든 어쨌든 솔루션이기 때문에 x바는 모듈로 nk로 ak와 컨그루언트하고요. y바도 답이기 때문에 y바도 모듈로 nk로 ak와 컨그루언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k가 오른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x바와 y바가 모듈로 nk로 컨그루언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의 정의는 nk가 x바와 y바의 차이를 나눈다라는 뜻이고요. 또 중요한 가정이 nk들은 어떤 두 개를 고르더라도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거 지금 뭐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n1, n2 해서 nr까지 이 곱도 이걸 나누게 된다. 이건 이제 코롤러리 2.4.2죠. 코롤러리 2.4.2는 서로 소인 두 수가 같은 수를 나누게 되면 이 두 수의 곱비 역시 이 수를 나누게 된다. 이게 이제 코롤러리 2.4.2였죠. n1, n2, nr이 전부 다 서로 소이기 때문에 각각이 이 같은 값을 나누면 이것의 곱이 역시 이걸 나누게 된다. 그게 코롤러리 2.4.2였습니다. 이 뜻은 x파 마이너스 y파는 이 곱에 대해서도 0과 컨그런트하다. 그래서 이 말은 이 곱에 대한 모듈로에서도 x파와 y파가 컨그런트하다. 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 중에서는 답이 신기하게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고요. 그 답은 우리가 1단계에서 이렇게 만든 답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예제를 하나 할 건데요. 그 예제는 1단계에서 했던 대문자 nk와 소문자 xk를 만들어서 저 솔루션 x바를 만들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증명이 좀 길었는데요. 예제 하나만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예제이죠. 모듈로 3으로 x는 2와 컨그런트하다. 모듈로 5로 x는 3과 컨그런트하다. 모듈로 7로 x는 2와 컨그런트하다. 이것의 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가 지금 a1이에요. 그래서 a1은 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a2니까요. a2는 3.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a3니까요. a3는 2가 되겠고요. 이게 n1이라서 n1은 3. 그 다음에 이게 n2니까 n2는 5. 그 다음에 이게 n3니까 이게 n3는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5, 7은 지금 어떤 것을 고르더라도 서로 소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소문자 n은 3, 5, 7을 다 곱한 값이기 때문에 105가 되겠고요. 대문자 n1은 첫 번째 걸 빼놓은 거니까요. 요 3을 빼고 5, 7을 곱하니까 35가 되겠고요. n2는 두 번째 걸 빼고 곱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21 이렇게 되고요. n3라는 것은 세 번째 걸 빼고 곱하니까 3, 5, 15에서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xk를 찾아야 되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이 xk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하나씩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k 대신에 1을 대입해 보면요. 대문자 n1 x는 1과 컨그런트한데 모듈러 소문자 n1이에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줄에서 이렇게 구했던 이 숫자들을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n1은 방금 35였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n1은 여기 있죠? 네, 3이죠. 그래서 35x는 1, 모듈러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제 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모듈러 3이니까 주머니가 3개밖에 없어요. 답은 0, 1, 2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0, 1, 2 중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0 대입하면 안 되고요. 1 대입해도 35니까 안 되고요. 2 대입하면 70이니까 1과 컨그런트해서 x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 바로 x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은 2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작업을 두 번 더 반복해 줘야 돼요. 지금 n2가 21이니까요. 이 자리에는 21 이렇게 쓰고요. 스몰 n2는 지금 어디 있냐면 5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5를 써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모듈러 5니까요. 주머니가 0, 1, 2, 3, 4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x는 1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항상 하나만 있다고 했었으니까 계산하다가 나오는 값이 바로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x2는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n3가 여기 보면 15잖아요. 그래서 15를 써주고요. 여기 소문자 n3는 여기 7이죠. 그래서 7.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머니가 0, 1, 2, 3, 4, 5, 6, 네, 7개니까요. 그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네, 쉽게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x3 역시 1이 됐어요. 그래서 x바라는 것은 a1, 대문자 n1, x1 이렇게 하면 지금 소문자 A1은 지금 2 여기 있죠. 그래서 2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N1은 여기 35 있죠. 그래서 35가 되고 그 다음에 소문자 X1은 2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다 찾아서 3개를 곱하고 요 곱한 값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X파는 233이고요. 이건 모듈로 이
N1, N2, N3를 다 곱한 값이니까요. 모듈로 105가 되겠습니다. 233이라고 써도 답이겠는데 105에서는 23이라고 써주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명했을 때 첫 번째 단계에 나왔던 것을 이렇게 반복하면 답 X바를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4.4의 세 번째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서는 뭐 하나밖에 없죠. 네,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요. 아까 증명해서 첫 번째 단계 그 기호들을 잘 기억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네,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